오늘은 이제 앞에 강남보살인데 차원등대죠. 차원등대가 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온 거야. 스님 달러 더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달러 사는 건 맞는데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투자를 하라 이래거든. 너무 투자를 갖다가 오버하게 되면 잠을 못 자거든. 잠을 못 자니까 달러를 바꿔갖고 뭐 주식을 더 사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그것도 주식도 뭐 미국 주식도 사도 되지만 그냥 자기 그거에 맞게끔 자산에 맞게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오늘은 내가 대통령 중에서 이게 환율 방어를 한다 이런 환율 방어는 해야 돼요.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율 방어를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환율 방어를 갖다가 잘해가지고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해갖고 이득을 제법 봤어요 그때. 왜냐면은 그때 그거 기억나는 거예요. 안내비 6만 원 밑으로 내려오고 환율이 1,500원 넘어서 가면 안내비를 사라 했던 거 기억나는 거예요. 또 기억 안 나구나. 왜냐면 이거는 교집합이 됐을 때 안내비를 사라 이랬거든.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게 6만 원 가까이 왔는데 안내비 그석은 1,500원 왔다가 못 들고 1,500원 갈 건데 뭐 그 입구에서 떨어졌거든. 떨어졌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국민연금하고 삼성을 동원해서 환율 방어를 했는데, 그때는 환율 왔다가 방어를 해가 성공을 했고, 내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두환이냐 안 그러면 노태우냐 이랬는데, 나는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싫어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옛날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거든. 왜냐면 김영삼은 내가 말하면 깎인데 엄청나게 멍청한 대통령이었거든. 엄청나게. 잘해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할 거는 공은 인정을 하는데, 공은 인정을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식한 대통령이었거든. 그래서 그때도 그랬거든. 지금처럼 이럴 때 그때 갖고 있던 300억 달러를 환율 방어한다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돈을 갖다가 그 달러 갖다 소비를 한 거야. 그래서 IMF라는 게 온 거거든. 이게 온 거. 그때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IMF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뭐냐면은 그때 환율 방어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외환을 갖다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손도 못 쓰고 IMF로 간 거고, 왜 그런 김대중을 싫어하느냐면 김대중은 우리나라에 있던 자산들 갖다가 헐값에 팔아먹어 버렸거든. 헐값을 갖다가 팔아먹었고, 그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금 모으기 운동도 하고 달러 모으기 운동도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 왜냐하면 지금은 좌와 우가 확실히 갈라졌잖아. 확연히 갈라져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제 경제 관료화 갖고 있는 생각이 똑같거든.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한이 어느 정도 오면 그걸 바꾸겠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금 모으기 운동 한다든지 달러 모으기 운동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질 않아.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좌우가 너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만 싫어하느냐? 아니, 그때 이양구하고 이현재가 있는데 이양구가 누군지 모르죠? 네. 이양구가 국회의원도 해먹었는데 IMF가 오는 그 해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었거든. 그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재래가들에게 뭘 했냐면, 그때 800원인가 700원대인가 하여튼 달러가 1달러당 그쯤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달러가 더 내려간다고 600달러까지 600원대까지 내려간다고 대우 경제 연구소에서 그때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불러서 그걸 갖다가 발표하고 막 이랬거든. 그 시절에 IMF 오기 한 서너 달 전에 그랬거든. 그 아들이 그게 대우 경제 연구소 친구들이 돈 있는 사람들을 갖다 상대로
그런 포럼을 갖다가 열었었거든. 그래 열었는데 해피려면 내 또 그걸 갖다 기억하고 있네. 그때 어떻게 그 참석하게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봤는데 그리고 나서 세 달 뒤에 세 달 뒤에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됐는데 그 경제적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고 나서 이제 그 이현재라고 있어. 이현재라고 경제부총리를 갖다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현재가 잘했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IMF를 갖다가 경험한 뭐 그리스나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쳐다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김대중하고 이현재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헐값에 팔 일이 아니었는데 헐값에 팔아버렸거든. 이게 헐값에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부를 갖다가 유출한 사람들이거든. 이현재와 김대중은 어찌 한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데 그걸 우리 몇 달 만에 IMF를 갖다 극복했다 이러는데 그건 우리 국민 자체가 그때는 잘 살았거든. 나라가 못 살았고 국민이 그때 풍부한 자금이 있었거든. 그 내가 볼 때 그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IMF가 딱 왔을 때 이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전화가 와갖고 선생님 웃자고 이럴 때 그렇게 잠깐 와갖고 이 이야기는 보살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된다 이래서 왔는데 IMF가 왔을 때 그 당시에 딱 몇 달 동안만 폭락을 탁 했어. 아파트나 주택이나 뭐 주식시장이나 다 폭락을 했는데 아파트나 부동산은 불과 서너 달 만에 다시 올라와서 전고점을 뚫었어. 전고점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차원 경제는 화랑이었어. 왜 그러냐면 환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은 잘 됐거든.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 만약에 환율 쇼크가 온다. 환율 쇼크가 오면 이제 우리가 본인이 밖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난 걸 갖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설사 미국 주식에서 10% 갖다가 이미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계산해보면 이미 이득이지 않은가 봐. 10% 손해보더라도. 그러니까 한 1,700원, 1,800원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왜 돌아와야 되냐 이러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환율이 1,700원, 1,800원 되게끔 놔두질 않아. 일시적으로는 올라가. 일시적으로는 쇼크가 올라갈 수는 있어.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뭐 1,900원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위기가 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갖다가 환율 1,900원을 놔두고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거든. 이게 그래서 이건 환율은 기본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살 TV에 그 우리나라 달러가 환율이 1,700원 갈지 모른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좀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게 아니지. 이미 앞에 있는 차원등대는 이미 한 태클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졌고, 그죠? 한 번 더 졌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한 태클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오른다고 환율이 오른다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보고 지금 환율 방어를 하면 안 된, 환율 방어를 갖다가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1유로에 1,700원이기 때문에 1달러에 1,700원 가는 거는 그건 시간의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1유로가 1,400원대로 내려오든가 1,500원대로 내려와야 그게 우리가 이렇게 적당한 거지. 지금 1유로가 1,700원이고 1달러가 1,470원인데 오늘자로 1,470원인데 그게 환율이 올라가지 않게 환율 방어를 한다 이랬는데 그 환율 방어는 성공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을 1유로로 봤을 때 원래 1대1로 봤거든. 1대1로 봤는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환율 방어를 한다. 적당하게 구두를 하고 적당하게 자기들이 기재부에서 적당한 선을 마련하겠지. 적당한 선을 해서 거기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지. 1,500원 뚫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미 1유로가 1,700원인데 1유로가 1,700원인데 우리가 1,500원대를 갖다 방어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좋은 환율에 달러를 갖다가 바꿔가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이게. 예, 똑같은 말이게 2조 팔았다지 않은가? 오늘 2조를 팔았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팔으면 그 아들은 그냥 이 환율, 어차피 1유로가 1,700원인데, 원래 1대1로 보는데, 만약에 뭐, 지금 이게 1,400원을 바꿔주면 고맙다 하고 나갔다가 다시 사면 되는 거거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게 환율 갖다가 방어를 갖다가 하는 건, 외인들 보고 주식 팔고, 한국 주식 팔고 나가라고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요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왜 젊은 친구들에게는 주식을 갖다가 하라는 소리를 안 하느냐, 이러면,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차라리 젊은 친구들은 부동산을 하라, 이런 거. 왜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자를 보고 긴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고, 왜 주식을 갖다가 하라 소리를 안 하냐면, 주식에 이게 올인하다 보면 자기 일상을 갖다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하거든. 자기 분야가 있어. 그래서 주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손님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주식을 하라 이러냐 하면은, 나이 먹은 사람이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그 큰 아파트 들어가고 몸 테크 하다가 나중에 몸에 병 들어가고 뭐 약간 병원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자본이 일하게, 또 경험이 있잖아가. 어느 회사가 일어났고 어느 회사가 망했다. 아, 이게 흥망성쇠가 있더라. 이걸 갖다가 기억하면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들은 주식 투자보다, 물론 재테크 하는 아들 있긴 있어요. 재테크 갖다 젊은 아들 있는데, 우리 자제들은 그냥 적당하게 적당한 걸 갖다가 보자 이러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뭐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걸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궁금한 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하자 불렀다 받아.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